자, 과기정통부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설명 크게 4개의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분야가 될 텐데요.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분야 관련 4개의 사업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서 NIA 고윤석 본부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고윤석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까지의 산업의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원유가 모든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데이터가 모든 사업을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대체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얼마나 많고 유용하고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각 산업별로 필요하고 유용한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구축해서 유통,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각 분야별로 저희가 기존에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했는데요. 이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확충하고 그리고 가명 정보를 결합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요에서 사업 예산을 보시면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저희가 30개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총 150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명정보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약 38억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저희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개념을 설명한 자료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크게 주요 내용은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빅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저희가 생산 구축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들을 구축함에 있어서 표준을 적용해서 유통과 거래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야별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결합하고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세 번째 목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데이터와 관련돼서 우수한 기업과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 빅데이터 센터 구축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명정보 결합 컨설팅입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이제 개정됨에 따라서 데이터가 결합되고 유통되는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유통될 수 있을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보안성 그리고 익명성, 안전성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반출 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외부로 나갈 수 있을까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데이터와 관련돼서 우수한 사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사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체계하고 향후 계획입니다. 주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요. 주관 기관은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빅데이터 센터 구축은 사업 공모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요. 가명정보 결합 컨설팅은 일반 용역, 즉 조달 발주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을 보시면 빅데이터 센터 구축 30개 센터 구축을 하는 거는 이제 지금 2월이나 3월 달에 저희가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것들이 신청 예약, 사업 추진, 사업 평가를 거쳐서 완료가 되게 되고요. 가명 정보 결합과 관련돼서는 2월이나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제가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조달 발주, 신청 계약,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동사업과 관련돼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고윤석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사업을 준비해 주셨는데 참 5분이라는 시간이 참 짧게 느껴지는데요. 가득 담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발표도 NIA 고윤석 본부장님께서 이어가시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 사업이 각 산업별로 유용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었다고 하면 동사업은 인공지능 산업별로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국가적으로 마련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업이나 아니면 학계나 이런 곳에서 현장 수요를 최대한 발굴을 하고 그 현장 수요에 맞게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라우드 소싱 방식, 즉 하나의 기업이 모든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스테이크홀더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학습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요 부분입니다. 사업 예산은 크게 저희가 3천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사업 기간은 역시 이 사업도 단년도 사업입니다. 수행 기간은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사업은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나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산업에 빨리 적용하고 그리고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유용하고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건데 올해는 150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허브를 통해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저희가 구축했다고 해도 이를 사람들이 아니면 기업들이 아니면 대학에서 보다 쉽게 획득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지능 허브라는 곳을 통해서 인공지능 데이터들이 모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라우드 소싱을 적용해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의 대부분의 모든 사업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신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분이나 장애인분들이 보다 생계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아니면 향후에 미래지향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향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 꼭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입니다. 저희 사업 추진 방식은 지정하고 자유 공모로 나뉘어지는데요. 150개 중에서 약 130개가 지정 공모 방식이고 약 20개가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추진 일정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단년도 사업입니다. 추진 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총괄을 하고 이와 관련돼서 크게 세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를 검증하는 거는 TTA와 저희가 협력을 할 거고요. 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컨설팅을 저희가 그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전문 지원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NIA 고윤석 본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전달을 드리고 또 전달을 못 드렸다면 대표 홈페이지 두 곳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DB 산업 육성, 데이터 활용 및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K데이터의 이종서 본부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종서라고 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데이터 활용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사업의 목적은 그 데이터의 핵심 가치를 둔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올해 8년째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유수의 우수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해서 지금도 산업계에서 그 역량들을 발휘하고 있고요. 늘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셔서 늘 300대 1 이상의 어떤 경쟁률을 3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 지원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12개 기업들을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는 그 지원 규모를 좀 상향 조정해서 25개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25억 5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과제 선정 이후 한 6개월간 그 인큐베이팅 과정, 그러니까 5개월로 되어 있긴 한데 뭐 시상식이나 그 후속 지원까지 하면 6개월로 보시면 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뒤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담 기관은 저희 진흥원 데이터 산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25개 기업을 선정한 이후에 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정된 25개의 기업들은 그 사업화 지원금으로 5천만 원 정도의 사업화 지원금을 받게 되시고 그 비용으로 사업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시고 고도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그 개발 과정 이후에 그 기업들의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우수 기업을 또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후속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비즈니스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프로그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그 수혜 받고자 많이 지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크게 비즈니스 특화 지원 프로그램은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특화 컨설팅이라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데이터 특화 컨설팅은 데이터 그로스 해킹이라든지 데이터 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데이터 기술 지원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 등 그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효율화하고 고도화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컨설팅 업무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즈니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국내 유수의 VC들을 저희가 멘토단으로 구성을 해서 그네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점검해 드리고 추후에 투자 유치 가이드에 대한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같이 저희가 협업해서 서비스 개발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 활용 인프라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올해도 그 지원 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지원으로 저희가 네트워킹을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후속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 종료 이후에 결국은 그 사업 결과물들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야 그분들이 후속적으로 지원도 받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데모 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과 협업해서 큰 데모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런 후속 지원 프로그램은 더욱 강화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육성한 기업들이 대외적으로 더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제 지원 대상은 데이터 활용 서비스나 활용 서비스의 아이디어나 어떤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그 스타트업인데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 사업자이든 구분 없이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 한 5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5개사고요. 공모 분야는 사실 딱히 저희 자유공모 형태로 받고 있고요.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화 지원금 5천만 원과 데이터 특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2월까지 저희가 공모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좀 정비를 하고요. 한 3, 4월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한 뒤에 한 선정평가를 거쳐서 5월쯤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 사업화를 진행한 뒤 최종 후속 지원까지 연내에 마무리 짓는 일정으로 저희가 진행할까 합니다. 네, 뭐 짧은 시간 많은 내용들을 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보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진흥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서 본부장님의 발표, 이제 세 번째 사업 소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참고집, 자료집이 디지털 뉴딜 대표 홈페이지와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 각각 올라가 있는데요. 발표를 들으시면서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지금 K데이터 노재수 팀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설명하게 될 노재수입니다. 저희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목적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 스타트업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그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신제품이라든가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소요되는 데이터 구매라든가 가공 서비스 등에 대해서 그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더불어 이제 데이터 유통 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디지털 경제 가속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업 계획으로는 올해 21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1,229억 7천만 원을 사업비로 하고 있으며 전체 총 물량은 2,580건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 수행 기간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입니다.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가장 크게 구매 데이터와 가공 바우처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창의적인 도전이라든가 아이디어에 필요한 그 마케팅, 수립 등에 필요한 그 목적의 데이터를 구매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한 건당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 바우처입니다. AI 기반 서비스 제품 개발 또는 빅데이터 분석, 사회 현안 해결 등에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 구축 및 일반 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공 같은 경우는 최대 4,500만 원이고 AI 가공 같은 경우는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별 지원과 기관 협력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처럼 올해에도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으로 같이 또 병행할 예정이고, 더불어 이제 데이터 3법도 계속 활성화되다 보니까 가명 정보 결합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제 국민체감형 사업 분야에 대한 것도 데이터 활용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20년도에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서 좀 우수한 그 대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그 각 지역의 소비 동향 패턴 분석도 있었고, AI 기반, 즉 농작물 작물에 있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생산력 향상이라든가 그 효율성 증가를 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폐기물 부분들이 기술 개발로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류라든가 인식을 AI 기반으로 시스템도 구축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책임이 향후 계획입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은 가장 크게 그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각 도메인별 정부 부처 또는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과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 그다음에 공급기업과의 3자 협약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에 더불어서 각 부처의 그 추천한 전문기관들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수요 선정 및 전문성에 대한 부분까지 발굴하고 추후에 이제 성과까지 같이 그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가장 크게 이제 사업 추진에서 공급기업 모집이 첫 번째 저희 사업 시작입니다. 공급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양질의 데이터를 지원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부분으로서 기업의 역량이라든가 상품성 기반으로 비경제 자격으로 심사를 하고 선정 그 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수요 기업들에 대해서 신청하는 기업들을 선정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선정 신청 시에는 적격성과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가 추천했던 각 분야 전문 기관들과 협업해가지고 각 분야에 대한 수요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 기업 선정 후 협약 체결을 하고 데이터 이관 및 데이터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각 수요 기업들이 처음 해보는 이제 데이터 활용이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한 그 컨설팅, 교육 등에 대해서도 저희 K데이터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사업 그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획, 공급기업 지정, 그다음에 수요기업 선정, 그다음 사업 관리, 성과 확산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 이제 말씀드렸던 사업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어떤 데이터를 공급기업부터 데이터를 받아 사용할 때 어떤 감리라든가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 중소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에 대한 부분도 우수 사례가 발굴되며 각 그 부처로까지 후속 확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세주 팀장님의 발표가 마쳐졌는데요. 자, 이렇게 세션 1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분야 사업에 대해서 4개의 주제 3분의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된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분야의 3개 사업에 대해서 4개 사업이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아놨습니다. 먼저 미리 사전 질문을 받은 것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지원은 어떤 항목을 지원하는지 저희 고윤석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과 기관의 이제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우선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 즉 기업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정보는 법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함께 미리 준비된 질문들이 참 많은데요. 이번에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방금 설명을 드렸던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산업에 대해서 K데이터 이종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종류는 어떻게 되고 또 데이터 바우처 지원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데이터 바우처의 종류는 가장 크게 일반 가공과 AI 가공, 그다음에 구매 바우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구매 바우처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사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고, 일반 가공 같은 경우는 수요 기업이 데이터의 활용 목적별,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시각화 등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가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가공 바우처 같은 경우는 AI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데이터 가공 부분입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정된 공급기업 중 필요한 데이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전에 선택하여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혁신 아이디어는 있지만 데이터 AI 활용 경험이 부족한 그 기업들에게는 사전에 K데이터에서 매칭에 대한 부분 지원과 매칭에 대한 부분을 공모 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지원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고요. 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제가 실시간으로 또 온라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장 질의가 또 나왔습니다.
크라우드 소싱 적용으로 일자리 창출해서 클라우드의 워커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총 예산 2,925억 원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이고 또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교육 부분에서 신경을 좀 쓰려고 하는데요. 많은 예산은 저희가 투입을 할 수 없고 현재 저희가 확정은 아니지만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그 레벨 이제 그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이제 굉장히 많은 편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초급, 중급, 고급 과정과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향후에 저희가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1분 30초 가량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바우처 지원 목적과 성과는 무엇이 될까요? 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의 목적은 그 국내 혁신 주체인 중소 스타트업에게 데이터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비즈니스 혁신이라든가 신서비스, 제품 등에 대한 창출 지원을 도모하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이제 다른 대기업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부분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농림부 등 13개 부처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BICT 분야의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 창출했던 게 가장 큰 성과였었습니다.